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거대한 국토를 보유한 나라로, 실제로는 플로리다주 주민보다도 적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포르투갈부터 폴란드까지 뻗어 있는 서유럽 전체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크기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의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광활한 대륙의 중심부가 왜 이토록 텅 비어있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한 지리적 환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본토 위에 카자흐스탄 지도를 겹쳐놓으면 서남쪽 샌디에고부터 동쪽 세인트루이스까지 뻗어나갈 정도의 광대한 면적을 자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지리적 규모에 비해 카자흐스탄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유럽에만 해도 4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반해 카자흐스탄은 2024년 기준으로 겨우 2천만 명의 인구 이정표를 세웠을 뿐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평균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겨우 7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 인구 밀도가 하위 10위권 내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몽골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희박한 국가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카자흐스탄 주변을 둘러싼 모든 지역들이 카자흐스탄보다 훨씬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리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서쪽의 러시아, 남쪽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동쪽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모든 인접 지역들이 카자흐스탄보다 훨씬 조밀한 인구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티베트 고원이나 사하라 사막, 아마존 열대우림처럼 널리 알려진 척박한 환경들과 비슷한 지리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니라는 점으로, 이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카자흐스탄 국토 면적의 6분의 1에 불과한 영토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두 나라는 비슷한 기후 조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의 이런 상대적 공허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 나라의 극도로 혹독한 기후와 적대적인 자연 환경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국가로서 바다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카스피해와 같은 제한적인 대규모 수역들만이 이 지역의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의 기후는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거친 기후 중 하나로 꼽히며, 혹독하게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이 번갈아 나타나는 대륙성 기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국가 전체 육지는 중부 지역에 걸친 냉대 사막 기후나 부와 동부에 걸친 건조한 반건조 기후가 지배하고 있어 농업과 거주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부 우크라이나나 서부 텍사스에서 노스다코타까지 이어지는 미국 태평원 지역의 기후 조건과 상당히 유사한 환경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살기 좋은 기후를 가진 산발적인 지역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현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카자흐스탄 광대한 육지 면적의 거의 11%가 농업에 적합한 경작 가능한 토지로 분류되며,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쪽의 거대한 스텝 지역을 포함하여 카자흐스탄은 총 약 3제곱킬로미터의 경작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전체 면적보다도 넓은 규모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전 세계에서 15위권 내로 많은 농경지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카자흐스탄의 농업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자면 카자흐스탄은 인도네시아,
터키, 파키스탄, 프랑스와 같이 훨씬 인구가 많은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농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1인당 경작 가능한 토지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1인당 평균 15.45제곱미터의 경작 가능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수준의 토지 여유도를 보여줍니다. 카자흐스탄과 가장 근접한 경쟁자는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이지만 이들 나라들조차 카자흐스탄의 1인당 농경지 보유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몽골, 나미비아, 리비아와 같이 잘 알려진 희소 인구 국가들과 비교해도 카자흐스탄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이용 가능한 토지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재생 가능한 수자원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080억 입방미터의 총 재생 가능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탄자니아,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한국,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풍부한 물 자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카자흐스탄보다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측면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동쪽의 높은 천산 산맥에서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들어 형성되는 시르다리아 강 하나만으로도 키르기스스탄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아랄해로 흘러들어가는 중요한 수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는 세계에서 표면적 기준으로 15번째로 큰 호수인 바라시 호수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더 작고 사소한 강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현재 인구 밀도는 시르다리아 강 유역과 같이 담수가 위치한 곳을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대체로 이용 가능한 토지와 담수가 충분한 편입니다. 춥고 건조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카자흐스탄이 지구 표면의 다른 어떤 물리적 위치보다도 인간에 의해 자연 지형이 더 부정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원래는 인구 밀도가 훨씬 높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경작지와 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라시아 중심부에 있는 카자흐스탄이 인구가 희박한 가장 큰 이유는 20세기가 이 나라의 끊임없는 재앙의 연손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의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인구 통계학적, 지리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수세기 동안의 장애 결과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개념 자체가 1465년 카자흐족이 처음 등장하면서 탄생했으며 서쪽의 카스피해에서 중앙 유라시아 스텝을 따라 수세기 동안 뻗어나간 유목 제국이었습니다. 동쪽의 천산 산맥까지 이르는 이 유목 제국이 형성되던 거의 같은 시기에 러시아의 차르국도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합쳐지면서 모든 방향으로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더 방어 가능한 지형을 찾아 영토를 넓혀 나갔고 결국 1600년대에 카자흐스탄 국경에 도달하게 되면서 두 문명 간의 본격적인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착 러시아 사회와 유목민 카자흐 사회 사이의 오래된 국경은 북쪽의 숲과 남쪽의 나무가 없는 국경 사이의 유라시아 지리적 경계를 대략 따르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흔했던 국경에서 러시아로 넘쳐나는 유목민의 습격을 막고 중국으로 가는 육로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인들은 전략적 요새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카스피해와 천산산맥 사이에 이 지리적 국경을 따라 일련의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현대 카자흐스탄에 대한 러시아 정착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17세기와 18세기 요새 중 다수는 오늘날 21세기 주요 현대 도시로 발전했으며 그중 많은 곳들이 러시아인에 의해 건설되고 최초로 정착된 곳들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제국이 군사 정복을 통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지배권을 빠르게 확장했고 새로 정복한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카자흐스탄과 나머지 중앙아시아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러시아계와
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의 대규모 정착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에서 온 슬라브족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인들이 1906년 아랄 횡단 철도 건설을 완료한 후에는 더 많은 무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도는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철도로 유럽 러시아와 직접 연결한 최초의 철도였으며 대규모 인구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인프라였습니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은 특히 차르 당국으로부터 북부 카자흐스탄의 비옥한 경작지에 정착하도록 장려받았으며 이는 지역 인구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897년 러시아 제국의 첫 번째 인구조사 당시 총 41만 5,400명의 러시아인들이 이미 현대 카자흐스탄에 정착해서 당시 전체 인구의 약 11%를 차지했습니다. 카자흐족은 여전히 카자흐스탄에서 상당한 다수를 차지했으며 약 340만 명의 사람들과 영토 전체 인구의 약 83%를 차지했지만 이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카자흐스탄은 수십 년에 걸쳐 차르와 이후 소비에트 당국의 영토 내 행동과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촉발된 엄청난 인구 붕괴를 겪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착이 증가하면서 토착 유목민 카자흐족의 전통 문화와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족 사이의 분노는 1916년에 차르 정권이 1차 대전 중 동부 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무슬림 카자흐족을 징집하려고 시도했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커져만 갔습니다. 러시아의 차르 정권은 1916년 중앙아시아 반란을 매우 가혹하게 진압하기로 결정했고 단 몇 달 만에 주로 키르기스족과 카자흐족인 10만 명에서 27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폭력, 기근, 질병으로 인해 살해당한 이들의 죽음은 카자흐스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며 지역 인구 구성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다른 카자흐족들이 혼란을 피해 이웃 중국으로 도피하여 현대 카자흐 디아스포라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1917년 후반에 러시아 제국 전체가 붕괴되고 공산주의자와 백군 운동 사이에 러시아 내전이 시작된 후 카자흐스탄은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볼셰비키와 백군 사이의 내전이 전 제국 전역에서 심화되면서 카자흐스탄도 이 거대한 정치적, 군사적 격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917년과 1922년 사이에 특히 카자흐스탄에 영향을 미친 대규모 기근 상황이 제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쟁과 정치적 혼란이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기근 이전 카자흐족 인구 전체의 약 25%에서 33%가 추가로 몰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인구 구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과 카자흐스탄에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계속 정착하면서 소련이 1926년에 실시한 다음 인구 조사 당시 카자흐스탄의 인구 통계가 심각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시 카자흐족은 전체 인구의 58.5%로 줄어들었는데 1897년 30년 전에는 83%를 차지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약 21%가 되었고 우크라이나계도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내전 기간 동안 짧은 자치권을 누렸지만 1922년 말에 새로 수립된 소련의 적군이 편입되면서 소련의 첫 13년 동안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의 공식적인 영토가 되었습니다. 1936년까지 소련 존재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은 전체적으로 소련 내 러시아의 합법적 영토로 남아 있었고 별도의 완전한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직접적인 일부였던 13년 동안 소비에트 당국은 1928년 소련의 첫 번째 5개년 계획과 집단 농업 정책을 카자흐스탄에도 도입했으며 1930년대 초 본격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로 카자흐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러시아인과 소련 추방자들이 거주하는 집단 농장을 세운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또 다른 사회적 격변이 시작되었습니다.